부부싸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밖에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집에만 오면 왜 으르렁거릴까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부부싸움 부동의 1위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부부싸움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여사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분 기대를 안고 만나서 살다가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못마땅해지고 자연히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싸움을 반복하게 되죠. 부부싸움이란 게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늙으나 젊으나 싸움은 늘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웁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면서 할 말 못할 말 뭐 그냥 때려치자는 등 그래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등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 없는 부모 얘기까지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너네 집안이 어쩌고 우리 집안이 어쩌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 나중에 모르게 돼요. 그냥 뭐 이거 말꼬리를 잡으면서 대가리 터지게 쌈박질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양말 좀 벗어놓을 때 뒤집어 놓지 말고 좀 제대로 벗어놔라. 뭐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양쪽 집안 다 들먹이고 부모까지 어쩌고 저쩌고를 합니다. 꼭 별거 아닌 걸로 싸우면서 말 한마디 치면은 큰 손해보는 듯이 애들보다 참 더 유치하게 싸움을 하지요. 부부싸움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한평생 아무리 대가리 터지게 싸워도 안 바뀝니다. 싸운다고 바뀌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내 맘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스타일대로 안 하니까 열딱지 나서 한판 붙는 거지요. 그래도 뭐 쌈박질 할 때가 좋은 겁니다. 싸움조차 안 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고 그림자 취급하면은요, 아유 더 기분 나쁘고 관계는 더 악화돼요. 그리고요, 배우자가 하는 얘기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안 해요. 뭘 물어도 들었는지 먹었는지 꿀 먹은 덩어리 마냥 입을 콕 다물고 대답조차 안 하면 그야말로 왼수가 따로 없죠. 그래서 본인 가슴을 치면서 이러지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합니다. 부부는 각자 몇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성격인데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그렇게 안 따라줄 때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언제 고칠 거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저런 사람과 지금껏 살고 있는 내가 미쳤지 하면서 싸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하기 전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아닐까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부부싸움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 때문이랍니다. 배우자에 대한 선입견은 오랜 시간 굳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너 하는 게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부부싸움은 달라지지 않아요. 저 사람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이야기로 콩이야 파치야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다툽니다. 배우자를 고정된 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오래 함께한 부부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비난만 하지요. 물론 세상 부부들이 다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주제가 부부싸움인지라 제가 싸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툴 때는 하는 말이 또 있죠. 당신이 내가 제일 잘한다고 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잘 알면은 왜 싸워요? 안 다툴 텐데. 모르니까 싸움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맙니다. 사람은요,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 가족관계, 사회적 배경 등 그가 살아온 궤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지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저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원한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 함께 있고 싶어서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편도 아닌 것 같고 같이 있으면 말만 하면 싸우게 되네. 참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요? 그러다 반복되는 갈등에 지치면 결국에는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이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 관계는 취향이 같은 사람은 있어도 저절로 찰떡궁합처럼 잘 맞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맞춰줄 뿐이지요. 배우자가 내 마음에 꼭 들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배우자, 그 사람한테 나는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일까요? 내가 불만이 많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불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평생 싸워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물론 싸우는 거는 잘 해보자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득보다는 잃는 게 많다면 그래도 계속 싸우실 건가요? 부부싸움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싸워도 안 되면 지쳐서 정리를 생각하게 되죠.
정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실천에 옮기시기 전에 꼭 한 가지 해보시고 난 후에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길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다 그런 생각으로 대하면 내 자신이 편해져요. 어떤 부부라도 한평생 살면서 이혼을 생각 안 해본 부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때려칠까? 이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싸움박질을 하며 살아왔네요. 우리 남편도 저한테 대한 고정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제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똑똑한 여자는 참 피곤하대나 뭐 어쩌대나 뭐. 저 사실은 얼마나 멍청한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다투다가 지쳐서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남편이 돈도 많이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또 성격도 이상한 것 같고 솔직히 밉더라고요. 그런데 미워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남편이 불쌍해지더라고요. 돈 까먹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또 까칠한 마누라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까칠한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비웠네요.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이게 내 삶이고 내가 짊어지고 갈 내 몫이구나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자. 이해하고 어차피 함께 할 거라면은 어차피 사는 거 좀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즐겁게 살자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군요. 계속 찡그리고 살면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게 됐어요. 결국엔 나만 손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포기하시려는 분 계신가요?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나 자신이 편해집니다. 나를 위해서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적질하면 점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맙니다. 부부는 한 공간에 있다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까지 배우자가 통제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편해집니다. 60억 인구 중에 부부로 만났다는 건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인연이지요. 그런데 불미스럽게 사사건건 갈등하고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한테 헌신받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서 집을 나가면 불리해져요. 집 나가면 안 돼요. 어떤 부부는 싸우고 나서 아내가 못 살겠다고 그야말로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걸 보고 그거 왜 싸? 그거 내 돈으로 산 건데 안 돼 그거 싸지 마. 가져가지 마. 또 뭘 또 싸려니까 그것도 내가 산 거네. 가져가지 마. 하면서 난 보따리 싸는 거를 간섭을 해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부엌으로 갔대요. 거기 가서 뭘 쌌을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부엌에 가서요. 칼도막, 국자, 고무장갑, 밥주걱 이런 걸로 한 보따리 쌌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는 남편이 싸우다 말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남편이 깔깔대고 웃으니까 아내도 따라 웃고 그냥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를 했답니다. 저도요 신혼 때 쌈박질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싸우고 집 나간 적은 없는데 내가 왜 나가요? 나가서 뭐 고생해봐야 남은 손해인데요. 안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싸우고 난 나간다 그냥 집 나간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싸는데 그야말로 보따리 쌌어요. 당연히 이제 보따리 싸는 체수처를 하면 말릴 줄 알았는데 먼 척하고 있더라고요. 보따리 싸는 건 못 싸게 말려야 하는데 이게 아닌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괜히 화장품을 떨그락 막 소리나게 해도 반응이 없어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 빨리 잡아라 이거였어요 제가. 근데 안 잡더군요. 그런데 어떡해요? 어차피 보따리는 쌌는데. 그래서 어쩌겠어요. 보따리 쌌으니 나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밖에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연탄불 피고 살 때인데 그 보일러실에다가 보따리 감춰놓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걸 들고 어딜 돌아다녀요. 그래서 거기다 감춰놓고 나가긴 나가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시장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겁주려고 그랬는데 안면 커서 다시는 그 방법 안 썼습니다. 또 한 번은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도 열받았어요. 그때는 술도 한 잔 못 마실 때였어요. 근데 한 잔 먹고 주정을 하려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술 잘 못 먹으니까 달짝지근한 포도주를 사다가 마시고 취한 척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들어와서 보더니 좀 놀라면서 먹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구나 하고 두 번째 열받았을 때가 또 있었어요. 그때는 집에 담가 놓은 술을 마셨는데 얼마나 독한지 좀 취했어요. 담근 술 독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메스꺼리고 뭐 화장실에다 토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치우고 아주 남편을 제대로 골탕을 먹였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열받는 날 뭘로 골탕을 먹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먼저 먹혀 들어갔으니까 술 마시는 게 골탕 먹이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토하고 머리도 아프고 했으니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 했네요. 남편 퇴근 시간에 또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술 냄새를 좀
풍겨야지 많이 마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술을 좀 찌끄리고 막 이게 뿌렸죠. 그리고 취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남편이 오더군요. 그래서 더 취한 척을 하려는데 참, 남편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갔어요. 옆에 있어야 취한 척 하면서 골탕을 먹이고 그러는데 괜히 술만 마시고 닥쳤던 멍멍이가 됐네요. 그런데 술 마신 척만 하려고 했던 거지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남편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술 안 되겠구나. 두 번째는 통했는데 세 번째는 안 통하고 오히려 제가 당했습니다. 좀 그렇게 살았어요, 저. 근데 이제는 서로 늙어서 뭐 싸울 힘도 없고 쌈박질 해봐야 되는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싸워요. 부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만나서 살아갑니다. 안 맞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싸움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뭔 소리 나시죠? 우리 복동이가 박박박 긁고 있어요. 어차피 잘 해보자고 싸우는 건데 가슴 깊이 대못을 박지 마세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더군요.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차피 함께 사는 인생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즐겁게 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별거 아닌 걸로 계속 다투면 나만 손해입니다. 배우자는 살다 보면 좋은 친구가 됩니다. 혹시 내 좁은 시야가 배우자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감사합니다.